서울 한복판 한일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늦은 저녁. 진열대 앞에 홀로 선 최수진은 조용히 진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과 거리를 둔 듯 차분하고 담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CCTV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의 다급한 외침. 이어지는 백화점 보안 요원의 무전. 그리고 이 가방 안에서 VIP 고객의 지갑이 나왔어요. 이거 수진 씨 가방 맞죠?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손끝까지 얼어붙은 수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가방과 지갑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죄송하지만 잠시 보안실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뺨에 스치던 바람조차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숨죽여 쌓아온 6개월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 그렇게 수진의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지갑을 훔쳤다고 믿는 건가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범한 백화점 계약직 사원 최수진. 그러나 그녀에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엔 상상도 못할 인물이 있었으니 과연 수진은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 중심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 한일백화점 본점. 그곳은 이름만 들어도 재벌가의 후손들이 쇼핑을 즐기고 연예인들이 명품 쇼핑백을 들고 오가며 사진을 찍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수십 개의 명품 매장과 고급 식품관, 미슐랭 인증 레스토랑까지 입점한 이곳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소비의 끝판왕이었죠. 그곳의 지하 1층 식품관. 조명이 은은히 비추는 진열대 사이, 바삐 움직이는 직원들 틈에서 한 명의 젊은 여자가 묵묵히 야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수진 27세. 계약직 신입사원. 수진은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방음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허리를 굽혀 화장대 거울을 받고 냉장고에서 어제 남긴 밥을 꺼내 도시락을 쌌습니다. 60만 원짜리 원룸, 부모 없이 외할머니와 단둘이 지낸 유년기. 누구보다 현실을 알고 누구보다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삶이었죠.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자. 그녀가 매일같이 입술 안쪽으로 속삭이던 주문이었습니다. 수지는 무뚝뚝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같이 먹지도 않았고 매장 단톡방에서 수다 한마디 하지 않았죠. 어색한 웃음 한 번, 사적인 이야기 한마디 없는 그녀에게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솔직히 정 안 가지 않아? 맨날 로봇처럼 굴어. 근데 진열은 또 얼마나 꼼꼼한지 팀장 눈에 드는 것도 시간 문제야. 그녀를 가장 견제하는 사람은 박민서 팀장. 35세, 정규직 팀장이지만 실적에 쫓겨 하루에도 수십 번 목소리를 높이는 인물이었죠. 수진의 성실함은 민서에겐 눈의 가시였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수진의 미세한 실수를 꼬집고 심지어는 휴게실에서 일부러 커피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최수진 씨, 계약직이면 계약직답게 좀 굴어요. 너무 튀려고 하지 마시고. 수진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만 가끔 민서의 시선을 등 뒤에서 느낄 때면 살짝 입꼬리가 흔들리곤 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산한 듯한 그런 표정으로. 사실 수진은 단순한 생계형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엔 수십 년 전 무너진 한 가문의 진실이 얹혀 있었죠. 2000년대 초 한일그룹 창업주 한영석 명예회장은 막대한 유산을 남긴 채 은퇴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에게는 2명의 합법적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딸 한미영,
작은 아들 한진석. 현재 그룹을 각각 기획본부와 유통본부에서 이끌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에게 세 번째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혼외자, 그것도 그룹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친손녀가. 수진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수진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수진의 손에 쥐어준 오래된 편지 한 장.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오래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한영석의 피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그 이후로 수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입에 담은 순간 자신은 지워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세상은 혼외자에게 관대하지 않았고 한일그룹처럼 보수적인 재벌가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백화점 계약직 공고에 지원했고 냉정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습니다. 이름도 학력도 모두 감추고 그녀는 매일같이 그 15층 본사 건물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지하에서 허리를 굽힐 때 위층에서는 자신과 같은 피를 지닌 언니가 와인잔을 들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죠. 나도 저 건물에 들어갈 거야. 이름을 되찾고 그 사람이 남긴 유산을 직접 확인할 거야.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은 단 한 명. 백화점 사장 차영민. 수진이 면접을 보러 왔을 때부터 그에게선 이상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아는 사람처럼. 때로는 다정했지만 또 어떤 순간엔 차갑게 거리를 두는 그의 태도는 수진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차 사장님은 왜 나를 본사로 불러들이지 않는 걸까? 수진은 때로 자신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시작해야만 했던 그 이유,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차 사장의 시선. 그리고 지금 모든 퍼즐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1층, VIP 지갑 분실 사건.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벌인 테스트이자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한 계략이었죠. 수진 씨, 보안팀이 지금 CCTV 자료 요청했답니다. 오후 5시 12분쯤 수진 씨가 진열대를 옮기고 있었던 그 장면이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조용했던 수진 씨가 왜 그 VIP 근처에 있었을까요? 의심은 퍼졌고 수진은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누가 나를 밀어내려는지 내가 꼭 밝혀낼 거야. 이제 곧 그녀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최수진. 한일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던 수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상한 균열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진열대 아래에서 사라진 고가 수입 과자 2세트. 수진이 포장해 놓았던 와인이 누군가 손을 댄 듯 미세하게 옮겨져 있었고 선반에 놓인 3만 원짜리 프랑스산 꿀이 개봉된 채로 뚜껑이 어설프게 닫혀 있던 적도 있었죠. 수진은 의아했지만 그냥 다른 직원이 실수했겠지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때마다 박민서 팀장이 꼭 수진을 불러 혼을 냈다는 겁니다. 수진 씨, 당신 근무 시간에 일어난 일이야. 이런 실수 자주 반복되면 계약 연장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알지?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억울함은 있었지만 불필요한 반항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버티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사건은 더 명확하고 노골적인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백화점 VIP 회원 중 한 명인 최여경 여사가 고가의 수제 지갑을 매장 어딘가에서 분실했다며 고객센터에 정식 클레임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지갑 마지막 목격 지점이 수진이 진열대를 정리하던 바로 그 시간, 그 위치와 겹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웃음기 없는 인사, 쏟아지는 뒷말들, 휴게실에서 벌어지는 속닥속닥.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수진이 좀 수상하지 않아? 고시원 산다면서 지난달에 40만 원짜리 향수 썼다더라. 팀장이 예전부터 수진이 수상하다고 했대. 말은 안 해도 다 알아. 수진은 침묵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수는 자신이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수진의 개인 사물함 안에 검은색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을 푼 순간 고급 브랜드 향수와 함께 작은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죠. 수고했어요. 이건 보너스예요. 서명이 없었습니다. 지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밀어넣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수진은 한밤중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밀어내려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기로. 그 즈음부터 수진은 자신을 둘러싼 시선 하나하나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각도, 동료들의 퇴근 시간, VIP 고객의 출입 빈도, 심지어 박민서 팀장이 언제 화장실을 가는지까지. 수진은 평범한 백화점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한일그룹 창업주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지하 세계의 침투자였죠. 하지만 이런 준비된 이성조차 흔들릴 정도로 이상했던 건 사라진 지갑이 수진의 가방 안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의 신고로 수진의 사물함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검붉은 가죽 지갑이 정갈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수진 씨,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박민서 팀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팀장이 아니라 그 뒤편 유리문에 비친 또 다른 그림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보안 책임자 문 과장. 입사 초부터 이상하게 수진에게만 친절했던 인물.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그가 수진이 지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무표정하게 고개를 돌리는 모습.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한 단어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작전이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나를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날 밤 수진은 외할머니가 남긴 편지 뒷장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할머니가 조용히 읊조리던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피보다 무서운 건 권력이고 그 권력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무너지는 걸 즐길 거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백화점 구조도를 펼쳤습니다. 지하 1층 식품관에서 15층 본사까지 이어지는 물류 엘리베이터, 보안 사각지대, VIP 고객 출입 기록을 담은 수기 명단.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름. 박민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 판이 어떻게 짜였는지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야. 조용한 밤. 고시원 창밖에선 간헐적인 빗소리가 들렸고 수진의 눈빛은 더 이상 맑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넘어선 전쟁을 앞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은 처음으로 퇴근길이 두려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강남의 불빛조차 불안하게 느껴졌고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사물함 안에서 발견된 VIP 고객의 지갑. 그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고 어떤 말로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계획이었다고.
고시원방에 도착한 수지는 곧바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수기 다이어리에는 매일매일 메모한 백화점 내 동선, 인물 간 대화, 이상한 낌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녀는 다시 그날의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57분, VIP 고객 최여경 여사 입장. 5시 3분, 와인 진열 코너에서 팀장 박민서와 2분간 대화. 5시 10분, 수진 진열 교체 중. 5시 12분, VIP 고객 지갑 분실 신고. 무엇인가 겹치는 시간. 불편한 우연. 그리고 하나의 그림자. 수지는 몰래 백화점 보안팀이 사용하는 층간 출입기록 관리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본사 15층에서 지하 1층까지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총 4대. 이 중 3대는 일반 직원이 사용할 수 없는 물류용이었고 한 대만 내부 직원용으로 열려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건 당일 박민서 팀장은 회의가 있다고 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과 VIP 고객이 사라진 지갑을 신고한 시간이 3분 차이로 겹쳐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박민서가 지하 매장을 떠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회의였을까? 수지는 진열대 뒤편 사물함 근처에 위치한 CCTV의 각도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몇 번이고 물류 포장실을 들락거릴 때마다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체크해두었던 그녀는 이제 그 사각지대가 바로 범행 위치로 조작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하식품관이 아직 불도 켜지기 전 백화점 청소 직원들만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 시간. 수지는 후다닥 식품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쪽 벽장 아래에 손을 넣었습니다. 몇 주 전 수지는 백화점 공조기 점검 중 우연히 작은 틈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식의 카세트 테이프 2개와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들어 있었는데 내용은 대부분 무의미한 메모와 일정표였죠. 하지만 그중 몇 장은 한일그룹 내부 정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글이 있었습니다. 본사 기획팀과 유통본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 박민서가 연루된 내부 정보 유출, 정규직 전환자의 배경조사. 수지는 그 종이를 가만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한 이름에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문 과장, 기획본부 정보담당 파견 인원, 수진과의 거리 유지 중, 필요시 폐기 가능성 있음. 폐기. 그 단어는 수진의 정신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은근한 호의를 베풀던 보안 책임자 문 과장. 그가 사실은 기획본부, 그러니까 본사에 있는 사촌 언니 한미영의 사람이라는 것.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필요하면 제거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암시. 수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기록 화면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의처럼 보였던 모든 도움, 배려는 사실 통제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전율이 몰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식품관 직원 식당. 수지는 미리 식판을 받고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꺼리는 눈빛이었고 그 가운데 박민서 팀장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 없는 사람은 솔직히 무서워.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숨기는 건지도 모르겠고. 안 그래요, 과장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던 문 과장. 하지만 문 과장의 눈은 수진의 접시를 힐끔거리고 있었고 수진은 일부러 미소 지은 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냥 남의 물건엔 관심도 없고요. 그 순간 문 과장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백화점 외곽 CCTV 시스템이 새로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내부 네트워크 점검이 있었고 수지는 그 틈을 타 3층 보안실에 침입했습니다. 사전에 파악해둔 무인 시간대. 전산실 도어락 비밀번호도 이미 입사 초기에 청소일지에서 몰래 베껴두었죠.
그녀가 확인한 것은 단 하나. 5시 12분, 수진 가방 근처를 지나는 그림자. 그 그림자의 손목엔 정체불명의 시계가 반짝였고 그 팔뚝엔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팀장 박민서의 팔에 있는 점과 동일한 위치.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지갑, 당신이 넣었구나. 왜 나를 누가 시킨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서, 문 과장, 그리고 본사 기획팀.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배후.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수진이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진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백화점 본점에서는 VIP 고객 대상 프라이빗 와인 초청회가 열렸습니다. 15층 본사 회의실과 연회장이 오픈되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한일백화점의 핵심 고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죠. 그 행사의 기획과 주관은 바로 기획본부 과장 한미영, 수진의 사촌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오늘 VIP 와인 행사를 돕기 위한 식품관 직원 보조 인력으로 명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녀를 15층으로 보내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졌죠.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직접 만나야겠어. 이 모든 퍼즐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15층 본사 연회장. 수진은 유니폼 대신 검은색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를 입고 행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음식 트레이를 들고 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조용히 본사의 고위급 임원들과 VIP 고객들의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있는 한 사람. 한미영. 백화점 기획본부 과장. 수진과 같은 해에 태어난 창업주의 장손녀. 깔끔한 커리어우먼 룩, 반짝이는 눈빛, 자신감 넘치는 미소. 하지만 그 속엔 차디찬 야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날 몰랐겠지만 난 항상 언니를 보고 있었어. 그 순간 마이크를 든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기획본부 과장님이자 한일그룹 창업주님의 장녀 손녀 한미영 과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한미영입니다. 저는 한일그룹이 자랑스러운 가문임을 자부하며 오늘 이 자리에 그 품격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수진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문,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니,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를 버렸던 거니? 수진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며칠 전 3층 보안실에서 복사한 CCTV 영상, 박민서 팀장이 사물함에 지갑을 넣는 모습, 그리고 수진의 사물함을 열기 전 문 과장이 보안 카드를 슬쩍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 기획본부 회의 자료 중 하나에서 발췌한 비공개 문서 스캔본. 비공인 혈통자 파악 시 즉시 제어 필요. 통제 불가 시 제거 검토 가능. 한미영. 그 문서를 본 순간 수진은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제어 혹은 제거 대상으로 적시해둔 누군가. 그리고 그 문서의 결제 도장이 바로 한미영의 이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연회장 입구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행사 종료 후 임원진 질의응답 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수진은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의아한 눈빛이었고 VIP 고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식품관 계약직 직원 최수진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순간 박민서 팀장과 문 과장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고 한미영은 찰나의 순간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수지는 마이크를 든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일그룹 창업주 한영석 명예회장의 친손녀입니다. 혼외자 관계였던 제 아버지는 오래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감춘 채 어머니와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장래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백화점에서 제 출신을 밝히지 않고 평범한 계약직으로 일하며 내부의 민낯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갑을 훔쳤다는 누명, 그건 기획본부와 식품관 팀장이 공모한 조작입니다. 수지는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안에 CCTV 자료와 내부 문건, 그리고 누가 왜 저를 제거하려 했는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본사 이사진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보안팀은 일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을 SNS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었으니까요. 한미영 과장님, 지금이라도 인정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한미영은 고개를 들어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저 여자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는 조작 가능하고 출신을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진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조용히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백발의 머리, 단정한 정장, 그리고 백화점 보안팀조차 고개를 숙일 만큼 위험 있는 사람. 나는 창업주 한영석이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녀가 맞다. 과거의 잘못으로 세상 밖에 내놓지 못했던 내 아들, 그리고 그 아이까지 내가 감당하지 못한 대가다. 모든 이가 굳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준 듯한 그 고요한 순간. 혼란, 충격, 침묵. 하지만 그 안에서 수진의 숨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일백화점은 조용한 폭풍 속에 휘말렸습니다. 수진이 폭로한 라이브 영상은 단 1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주요 포털에는 한일그룹 혼외손녀, VIP 고객 지갑 누명 사건, 내부 권력의 민낯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한미영은 급히 본사 출입을 중단하고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곧이어 창업주 한영석 명예회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수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모든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자회견장, 은색 머리칼에 깊은 주름이 자리한 한영석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의 흔적이고 내 피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울려 퍼졌고 수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와 함께 흑백 사진처럼 살아왔던 시간들, 그늘처럼 지내온 유년 시절, 계약직으로 매일 진열대를 닦던 나날들이 갑자기 무게를 달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유산도 지분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진실만은 묻히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수진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렇게 차분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나? 우리는 괜한 편견으로 그 사람을 외면했지. 식품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박민서 팀장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그를 비난하지 않았고 그 또한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문 과장은 인사위에 회부되었고 수지는 문서에 복사본을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감시했을 때보다 제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문 과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속에서 어떤 미안함, 그리고 이해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외할머니의 묘 앞에 섰습니다. 비가 흩날리던 초여름의 오후 작은 산자락 묘비 앞에서 수지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생전에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콩나물국과 고등어 조림. 할머니, 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이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고요한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옷깃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처음으로 참지 않아도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그저 따뜻한 회한의 눈물.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외할머니가 생전에 매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억울하다고 싸우는 게 다가 아니야.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존중을 받아야 해.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수진은 지금껏 누구보다 조용히 끈질기게 싸워왔던 것입니다. 며칠 후 한일백화점 본사 9층 기획지원실 회의실. 수진은 정장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한영석 명예회장과 주요 이사진이 앉아 있었고 그 중심엔 그녀가 직접 준비한 백화점 내 직무 윤리 개선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약직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묵하고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젠 우리 직원들이 정직하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건 제 유산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 말에 한영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참 강하구나. 내가 인정하마. 이 회사에 내 자리가 있다. 수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더 아래쪽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익숙한 곳, 진열대와 사람들 사이에서요. 며칠 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수지는 다시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복장은 바뀌었고 직원들은 수진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점장조차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전 여기가 편해요. 모든 게 시작된 곳이니까요. 어느덧 백화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최수진이라는 이름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여자.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한 존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그녀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온 어느 평일 오후, 한일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유리 진열대엔 정갈하게 정리된 수입 와인과 견과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감시하려는 눈빛도 불필요한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조금씩 더 자주 웃고 더 많이 고개를 숙이며 서로를 마주하기 시작했죠. 진열대 앞 수지는 익숙한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오렌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고 표정은 담담했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표정 속엔 세상을 향해 스스로를 증명해낸 한 사람의 담백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최수진 씨, 손님께서 찾으세요. 뒤에서 동료 직원이 다가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손님 대기석 15번 테이블. 수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련된 블라우스의 단아한 외모. 바로 한미영.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손에는 커피가 담긴 머그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다가서자 그녀는 시선을 올렸습니다. 말없이 마주한 눈빛.
그 사이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여기 커피 직접 타셨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그냥 너가 예전 식당에서 항상 마시던 거랑 같은 맛으로. 수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커피의 맛, 예전에 자신이 묵묵히 마시던 믹스커피 한 잔. 달지 않고 쓰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맛. 왜 오셨어요? 한미영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걸 버렸고, 그래서 너가 위협이 된 거야. 하지만 너는 끝까지 말이 아닌 사람으로 나를 이겼더라. 그녀는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미세하게 손을 떨었습니다. 사과한다고 모든 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늦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악해지는 거니까요. 한미영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 없이 백화점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네 아직도.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시 진열대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계산기 소리와 상품 스캐름이 겹치는 평범한 일상. 그 속에 수지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과장님 되시는 분 아니세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이곳 직원입니다. 손님, 와인 어떤 걸로 도와드릴까요?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 도로 위의 차들, 어딘가를 향해 달리는 누군가. 그리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최수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도 어떤 가문도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